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시장의 분위기 대표적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긴급진단 이번 시간에는 이동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각 섹터를 또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주가의 흐름 그리고 업황의 흐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위메이드, 게임주의 운명은 무엇일까요? 연이은 위믹스 협업 소식에 그래도 위메이드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P2E 규제 리스크 때문에 사실 게임주들이 살짝 상승하다가 멈췄었잖아요. 뭐 가격적인 부담도 있었고 이를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본업 그리고 이런 확장성으로 다 탈피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클로버 게임즈라는 업체랑 네. 그 위믹스 플랫폼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록체인 프롭테크 스타트업 카사라는 업체에 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거든요. 최근에 이런 업무 협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메이드는 위믹스 토큰을 기축통화로 하는 게임을 약 100개 정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협업에 관련된 소식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P2E 게임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맞아요. 이 최근에 나온 뉴스는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게 등급 취소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P2E 게임인데 이 게임 내에서 그 게임 관련된 자산을 암호화폐로 환전할 수 있는 걸 이 게임법상 사행성 우려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P2E 게임 관련돼서는 출시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P2E 게임들의 규제 리스크가 완전히 벗어났다고 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지금 현 시점의 게임업계 여론이나 내년도 대선 국면을 감안하면 네. 조만간 NFT 기반 P2E 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이슈들이 좀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국내에서는 규제가 있지만 곧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해외에서는 여전히 또 이 P2E 규제보다는 성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사리 놓지 못하고 기대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1차 파동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2차 선지 때에도 봤다시피 1차 파동 이후에 2차, 3차 계속 그 대세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시기가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는 그 시기에 맞물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이 올해 10월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출시가 됐는데 출시하자마자 3개월 만에 한 100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굉장히 잘 팔린 건데 이 애플은 관련돼서 내년도 하반기에 이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한 XR 헤드셋을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되어서 페이스북하고 MS도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할 건데요. 네.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수준이라 가격이 좀 비싼데 이 전 세계 XR 기기 출하량이 한 1,200만 대 수준인데 2024년도 되면 2,200만 대, 2025년 되면 2,600만 대로 이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첫 해가 될 것 같아요. 애플 출시로 인해서. 이 관련된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도 지난해 113조 원 규모였는데 2030년 되면 한 1,800조 원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전용 콘텐츠가 부족한데 이 기기가 나오면 사실 콘텐츠는 금방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양과 질도 급격하게 개선되는 해가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하반기에 메타버스 이 XR 헤드셋이 애플이 공개하니까 아마 그 전부터 시장을 또 주목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지금 고점 대비는 많이 내려와 있지만 추가적인 하단 붕괴는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가격적인 부담이냐 혹은 이제 내년에 또 대세적인 트렌드를 보고 오히려 더 들고 가야 될까 고민하는 이 타이밍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종목별로 밸류에이션이 부담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나 NFT 같은 이 트렌드는 큰 흐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지속될 이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 주가 조정은 규제 이슈인데 아직까지는 규제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게임주를 투자할 때 NFT나 코인에 집중하기보다는 게임의 퀄리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게임의 퀄리티가 중요한 점은 게임이 지속성이나 그렇죠. 이 관련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위메이드보다는 NC소프트나 펄어비스의 게임의 퀄리티나 흥행성이 높기 때문에 2022년도에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대표님도 NFT 메타버스 트렌드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 플러스 알파로 게임 본업에 그 잘 만드는 게임에 집중을 해본다면은 가능성은 NC소프트와 펄어비스의 퀄리티가 더 높지 않겠느냐, 그 종목을 더 선호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더나 효과에 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도 5% 안팎의 상승인데 이제 모더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 백신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14일 날 모더나 백신이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네. 원래 5월 달에 모더나 백신 완제를 위탁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GMP 인증을 받았고요. 11월 초에 품목 허가가 들어갔고 한 달 만에 품목 허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12월 26일 하고 12월 2일 날 필리핀하고 콜롬비아에 승인이 났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생산량과 공급량 자체를 모더나가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모더나의 전략에 따라 향후 실적에 변동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체적으로 공급량을 늘리겠다 아니다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모더나의 전략을 좀 유의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더나의 전략에 따라서 그 만들어내는 양이 달라질 네. 수 있으니까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생산 기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의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위탁 생산을 잘하는 정말 큰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사실 좋은 거는 백신을 개발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위탁 생산으로 관련주를 보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 발표에서 올해 4분기에 이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1공장, 2공장이 풀가동으로 돌아가고요. 네. 3공장도 거의 풀가동에 근접한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5,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네. 전년 대비는 90% 넘게 이익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풀가동으로 인해서 영업이익 본업 자체는 6,200억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공장 효율화와 단가 인상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한 실적이고요. 내년도 말 되면 4공장이 또 부분 가동이 예상이 됩니다. 4공장 캐파가 2, 3공장 대비 50%가량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개선되는 실적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백신 관련된 실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면에서는 최근 컨센서스의 이런 백신 효과가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영업이익이 5,700억이다. 다른 제약업체랑은 좀 다르지만 제약바이오가 이렇게까지 실적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항상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평가를 하기보다는 뭔가 기대, 그리고 앞으로의 파이프라인 성과를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 붐에 갑자기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하면서 네. 이슈화가 덜 되지 않을까 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사실은 JP모건 헬스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사실은 존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비대면 전환이 사실은 큰 악재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은 항체의약품 CMO 시장이 약 10조 정도 수준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MS가 15% 정도 됩니다. 근데 이 CMO 시장이 연간 한 10% 중반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섹터거든요. 내년도에도 본업을 제외한 백신 등으로 인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연말에 4공장까지 완료가 되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고점 100만 원 정도 수준 돌파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전고점 돌파하면 100만 원 위까지도 네네네. 보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도 95만 원까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전고점 돌파, 이전은 104만 7천 원이 가장 높은 고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의료기기 수출, 엄지척. 오스템 임플란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그 수출 동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반도체 LNG 쪽에 집중을 했는데 보니까
뭐 의료기기가 11월에 이어서 12월에도 지금 수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던데요. 네. 11월 달에 임플란트 수출을 보면은 네. 5,800만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전년 대비 36%, 어. 전월 대비도 한 25% 증가했습니다. 네. 이 중국하고 러시아가 70%, 80%대로 신흥국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고요. 12월 10일까지 잠정 수출액도 발표가 됐는데 12월도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의 배경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연 수요가 좀 몰리는 상황인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대면 영업 활동이 재개되면서 당분간 이 수출 데이터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식립률, 임플란트를 심는 이 율이 630개거든요. 네. 글로벌 1위입니다. 스페인은 270개로 2위고요. 네. 중국은 9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장기적으로 이 신흥국의 식립률이 매우 낮고 고령화에 따라서 이 임플란트 수요는 신흥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특히나 이 치과 치료 의료기기가 국내 시장보다 해외 시장에 더 집중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군요. 네, 국내 시장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고 네. 포화 수준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더 큰 기회 요인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찾아보니까 오세 임플란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량이 많아서 네. 이걸 통해 뭐 M&A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계속된 그 판매량, 수출량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장점을 확인해 봤고 그 외에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가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네. 3D 임플란트, 투명 교정기 사업 등 덴탈 사업 관련해서 수직 계열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과를 개업하면 오스템 임플란트 한 업체에서 모든 덴탈 체어, 이 3D 캠, 밀링 머신 뭐 이런 걸 다 일괄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R&D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R&D 회수기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과거엔 좀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현재 현금이 쌓이는 구조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최근에 독일 치과 브랜드 카보라는 업체를 인수했다가 결렬이 됐는데 향후 신사업 관련해서도 M&A를 계속 진행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M&A도 계속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야기 주셨고요. 저희 채팅방에 3D 포니 형아님이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치아 이식과 피부 미용 등은 미래 산업에 지속적으로 포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령화, 노령화와 함께 치과 치료에 대한 필요? 네,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고, 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정말 연예인들만 받는 이 피부 시술, 뭐 피부과를 요즘은 그냥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료기기 수출 호조 속에 그럼 주목할 만한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가장 탑으로 보고 계신지. 오스템 임플란트인가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22년도 기준으로 PR이 16배 정도 수준인데 네. 글로벌 피어 업체들, 예를 들어서 스트라우만 같은 업체들은 26배에서 30배 정도 수준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적으로 저평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타 의료기기 중에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 있는 회사는 리메드랑 이오플로우라는 회사입니다. 아, 리메드랑 이오플로우요? 네, 리메드가 대표적인 의료기기 업체인데 네. 이 에스테틱 기기를 엘러간에 납품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수출이 좀 부진한데 이 리오프닝이 되면 이 엘러간형 에스테틱 기기가 신규로 나갈 수 있고, 이 회사는 전자약의 강점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매우 높은 회사고요. 이오플로어라는 회사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랑 인공췌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다음 달부터 유럽 지역에 판매가 시작되고, 동사가 또 FDA 혁신 의료기기 지정을 받아서 올해 품목화가 승인이 예상되는 업체라 이오플로어랑 리메드, 이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관심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 채팅방에 덴티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 아니면 덴티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 네. 이분은 덴티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다는 포커스를 맞추면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업체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이 전반적으로 임플란트 업황이 다 좋아진다 그러면 오스템 임플란트, DO 뭐 다 모든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네. 수출 데이터나 이 아시아 쪽 이 업황을 보면
사실 오스템과 덴티움이 탑티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덴티스는 좀 이 차선책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 수출 호조를 통해서 종목을 골라보자면은 지금 이 수출 호조를 주도하고 있는 이 1, 2등 기업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 외에도 리메드와 이오플로우를 선정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오늘의 시장 상황 긴급 진단해봤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